자, 보겠습니다. 먼저 프린트 나눠 드릴게요. 자, 여기. 자, 몇 페이지 보시냐면 쌤이 준 거 있잖아요. 자, 우리 오늘 요거 이제 두 번이면 끝날 것 같은데 오늘하고 합쳐서 자, 처음에 우리가 그게 있을 겁니다. 자, 과학기술. 자, 요거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솔직히 지금까지 나온 과학기술 중에서 가장 쉬웠습니다. 역대급으로 과학기술이 요 정도라면 해볼 만하죠. 자, 그럼 어떤 방식으로 출제가 됐는지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보통 여기서 아주 더 길고, 보통 이제 보기 문제까지 딱 해서 한 4문제 혹은 5문제까지 가야 되는데, 자, 여기에서는 깔끔하게 갔어요. 진짜 깔끔하게. 자, 그래서 인과만 잘 정리해놔. 개념과 인과만 잘 정리해놔도 자, 크게 풀 수 있었던, 자, 그거 한번 같이 한번 볼게요. 우리 요거하고 뒤에 우리가 자, 이렇게 해야 됩니다. 홍길동전을 할까 하다가 오늘 이제 수능 완성해서 소설 파트가 하나 있기 때문에, 식으로 이렇게만 했어요. 자, 볼게요. 14번 보니까, 자,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자,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우선은 거기 주어부를 다 끄는 게 보일 거예요. 액체 방울이, 자, 구형. 자, 그 다음에 동일 부피의 액체, 특히 이제 동일하냐, 동일하지 않느냐, 또 부피, 이런 어떤 물리량들. 자, 호흡이 일어나려면 인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질 얘기가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잉크젯 프린터가 쓸데없이 나왔어요. 보통 이제 1번부터 5번까지의 흐름이 바로 이제 지문의 흐름과 매우 유사하다. 그렇지? 자, 그 흐름. 그래서 이거는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풀어줘야 된다. 그래서 일치 문제 보자마자 선생님은 이제 단락 왼쪽에다가 자, 각 단락의 번호를 그냥 다 매겨버린 거예요. 전부 다 확실하게 보이게. 자, 한 장 넘겨보시면 자, 기억에 대해서 자, 이해한 내용으로 자,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나왔어요. 해설지 보면 되게 어렵게 나와 있거든요. 꽤 아주 그냥 어렵게 나와서 나도 해설지를 또다시 독해해야 되는. 그런데 되게 단순합니다. 여기 기억 보면 보통 주변에 있다라고만 이해하시면 돼요. 기억은 주변에 있다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너무 멀리 가시면 안 됩니다. 자, 16번은 갑자기 잉크젯 프린트니까 자, 철저하게 이것은 이제 보기인데 이 보기가 저기 첫 번째가 잉크젯 프린터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근데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문제에서 자, 동그라미 5번에 잉크젯 프린터 있었죠. 그치? 그 부분과 관련해서 자, 충분히 풀 수 있었어. 자, 가보자. 쌤이랑 같이 갈게요. 자, 우리는 물방울, 비눗방울, 자, 기포 등이 구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구형은 자, 동일한 부피에서 표면적이 최소인 형태인데 자, 이는 액체 분자간의 인력으로 발생하는 표면 장력의 작용 때문이다. 자, 우선 인과가 나왔고요. 인과가 나왔고 개념이죠. 구형에 대한 개념이 나와 있고 표면 장력에 대한 개념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체크해 놓고 왼쪽에다가 선생님 적어 놨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여러분들 수업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적어 놓은 게 아니라 선생님이 문제 풀거든요. 그럴 때 선생님들 왼쪽에다 적어요. 그래야 빨리 찾아갈 수 있다고. 그러니까 14번에 1번이 바로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액체 방울이 구형을 이루는 것은 자, 바로 액체 표면 장력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되게 쉽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1번을 우리가 날려주고요. 2번도 볼까요? 동일한 부피의 자, 액체는 구형을 이루고 있을 때 자, 표면적이 최소이다. 이렇게 나왔죠. 그렇지? 그러니까 2번도 날아가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구형의 개념. 어차피 1次문제에서는 개념과 인과 중심으로 나오니까. 자, 그래서 1, 2번이 자, 날아갔습니다. 다시 돌아올게요. 액체 방울에서 방울에 자, 외부 압력과 자, 표면 장력으로 인한 합이 자, 이게 눈에 안 들어오면 이렇게 끊으셔야 돼요. 이게 끊으셔야 눈에 들어와. 합이 내부 압력과 균형을 이룰 때 자, 방울은 크기를 유지한다. 자, 이때에 내부 압력은 자, 왼쪽에 수식으로 적어놨죠.
왜 수식이라고 적어놨죠, 그죠? 자, 혹시나 이게 선지로 나올 것 같아서 우선 선생님은 그냥 뭐 함 얘기 나오고 뭐 그래가지고 그냥 수식이라고 적어놓은 거예요, 왼쪽에다가. 근데 결국 나왔죠, 뒤쪽에. 나왔기 때문에. 자, 내부 압력은 개념 나옵니다. 내부 압력은 뭐다? 팽창이에요. 자, 그 다음에 외부 압력과 표면 장력으로 인한 압력은 수축입니다. 그래서 구분이 딱 지어지죠. 수축이에요. 이들의 관계는, 자, 라플라스식인데요. 이 식에 따르면 액체 방울의 내부 압력과 외부 압력의 차이는, 자, 구형의 액체 방울에서 표면 장력에 정비례하고, 자, 액체 방울의 반지름에 반비례한다. 그렇지. 자, 요걸 내가 뒤쪽에도 적어놨네. 자, 보시면, 자, 요게 나왔어요. 그래서 선생님 바로 적어놓은 거예요, 그냥. 읽으면서 바로 적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적지 않으면 되게 힘들고요. 이건 무조건 나온다고요. 무조건 이걸로 푸는 거기 때문에, 자, 이거 우리가 무조건 적어놔야죠. 밑에 적어놓은 거 보세요. 내부 압력과 외부 압력의 차이는 표면 장력에 비례하고요. 방울 반지름에 반비례합니다. 됐죠? 자, 이렇게 우리가 체크해놓고, 자, 갈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단락이 끝났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락 갈게요. 라플라스식은 사람이 호흡할 때도 쓰임새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는 뭐였습니까? 앞에는 저기 바로 이제 내부 압력과 외부 압력, 표면 장력으로 인한 압력, 이 둘의 관계를 라플라스식으로 표현할 수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가 더 나온 거죠. 이번에 뭐니? 호흡할 때도, 자, 이걸 설명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두 번째 거죠, 어떻게 보면. 호흡할 때, 자, 폐포에 작용하는 압력과 표면 장력 사이의 관계, 이 둘의 관계가 나옵니다. 폐포에는 내부 압력과 외부 공기의 압력의 차이. 자, 앞에 우리가 윗단락에 쓴 거 그대로 보여지지. 그치? 자, 이런 차이로 인해서 공기가 드나듭니다. 뭐니? 호흡한다. 자, 그런 얘기죠. 자, 따라서 14번의 3번 선지가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호흡이 일어나려면 폐포, 내부 압력과 인체 외부 압력 차이가 발생해야 공기가 드나드는 거예요. 호흡하는 거예요. 됐죠? 인과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지고, 얘는 공기가 압력이 어디에?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건 좀 적지 않았기 때문에 칠판에도 좀 적어놓죠. 자, 압력이 높은 곳에서 어디로 간다고요? 낮은 곳으로 갑니다. 저 뒤쪽에 일단 이걸로 풀 수 있어요. 자, 인과니까. 자, 이동하기 때문이다. 폐포를 둘러싸고 있는 액체층의, 자, 표면 장력은, 자, 폐포를 수축하게 하고요. 그런데 지질과 단백질로 구성된 계면활성제, 개념 나왔죠? 그래서 오른쪽에다 계면이라고 써놓은 거예요.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계면활성제가 분리되어서 표면 장력을 낮춥니다. 그래서 높다 낮다 바꿔칠 수 있죠? 그럼 폐포의 확장이 쉬워진대요. 자, 동그라미 4번 선지 보세요. 14번에. 지질은, 자, 폐포를 수축하게 하는 압력을 약화하는 물질의 구성 성분 중 하나다. 뭐죠? 계면 활성제의 구성 성분은 지질과 단백질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자, 지질은, 자, 수축하게 하고요. 자, 그리고 압력을 약화시킨다 보니 표면 장력을 낮추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끌고 가셔야 됩니다. 끌고 가셔야 돼요. 자, 됐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답은 5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더 가볼게요. 자, 라플라스식은, 자, 또 언제 두 기포가 합쳐지는 경우를 이해하는 데도 사용된대요. 그러니까 세 번째 거죠. 크기가 서로 다르고 구성 물질은 같아요. 그러니까 크기만 달라요. 두 기포가 접하여 하나로 합쳐질 때 한쪽 기포에서 다른 쪽 기포로 공기가 이동합니다. 공기가 이동해 주는구나. 그럼 공기가 이동합니다. 그래서 두 기포가 합쳐져서, 자, 기존의 기포보다 더 큰, 자, 기포 하나가, 자, 만들어진대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공기가 이동하지. 어떻게 이동하겠어? 이거는 공기 압력이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이동하겠니? 높은 데서 낮은 쪽으로.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체크해 놓지 않으면 무조건 틀린다. 자, 그 다음 우리가 넘어가 볼게요. 잠깐만. 얘들아, 15번에 1번 한번 봐.
자, 기포 안의 공기는 큰 기포에서 작은 기포. 큰 기포가 압력이 낮은 거고요. 그 다음에 작은 기포는 압력이 높은 거겠지, 그지? 자, 그러니까 이것은 바뀌었죠. 작은 기포에서, 자, 바로 큰 기포로 가는 거겠죠. 그치? 그래서 1번이, 자, 그래서 날아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볼까? 작은 기포와는 달리, 자, 큰 기포에는 표면 장력, 아니요. 표면 장력이 없는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표면 장력이 없는 게지. 첫 번째 단락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단락 두 번째 줄 봐봐. 구형은 동일한 부피에서 표면적이 최소인 형태인데, 자, 뭐 때문에? 표면 장력 때문이다. 그죠? 물방. 그러니까 표면 장력이 없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틀린 거죠. 표면 장력은 무조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면 되고요. 동그라미 3번도 바로 볼게. 접해 있는 두 기포 간의 공기의 이동이 이루어지는 것은 압력이 동일 아니요? 압력 차이가 있으니까 이동하는 거죠. 그렇지? 저거 하나로 다 지금 막 다 날아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저런 관계인 거는 무조건 체크해 놓고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무조건 적어 놓으셔야 돼요. 선생님은 이거를 원래 적어야 되는데 적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난 이걸 당연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압력은 당연히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간다는 거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선생님은 그냥 적지 않은 것 뿐이에요. 하도 많이 나오니까. 자, 그리고 잠깐만요. 좀 자, 보십시다. 거기 동그라미 4번 봐봐. 새롭게 만들어진 기포의 내부와 외부의 압력 차이는, 그치? 내부 외부의 압력 차이는 처음에 큰 기포의 내부 외부의 압력 차이보다, 자, 작다라고 했어요. 자, 보세요. 새로 만들어진 기포는 처음 큰 기포보다 큰 거지. 그러니까 새로 만들어진 건 뭐냐면 두 개가 이렇게 있다가 이게 합쳐져서 졸라 커진 거잖아. 이해 갑니까? 우선 뒤에 안 읽었지만, 자, 봐봐. 크기가 다른 두 물방울이 있어요. 요만한 물방울이 있고요. 이만한 물방울이 있는 거야. 그지? 얘가 합쳐지죠. 그렇지? 그래서 압력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가지. 이렇게 가겠죠. 그래서 이거 괜히 크게 그렸네. 졸라 큰 게 될 거예요. 됐니? 자, 그럼 거기 봤을 때 새롭게 만들어진 기포에, 자, 내부와 외부의 압력 차이. 새롭게 만들어진 거. 얘가 뉴죠. 얘가 누구? 얘가 처음이야. 자, 그럼 둘에 어떤 게 더 크니 그걸 묻는 거잖아. 맞지? 그럼 밑에 선생님 적어놨지. 자, 내부와 외부의 압력 차이는 액체 방울의 반지름에, 자, 반비례한다. 됐습니까? 반비례한다. 요렇게 나왔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반비례니까. 자, 요 반지름과 요 반지름. 됐어요? 어떤 게 커? 얘가 훨씬 더 크죠. 그러면 내부와 외부의 압력 차이는 뭐야? 얘가 제일 더 작은 거지. 반비례니까. 그렇지. 이렇게 풀어야지. 결국엔 우리가 수식이나 인과로 다 게임이 끝나는 거야. 그래서 아까 앞에다 적어 놓은 게 그대로 여기에 이제 되는 거죠. 자, 동그라미 5번 볼게요. 처음에 두 기포와 달리 나중에 생성된 큰 거, 내부와 외부의 압력 차이는 표면 장력으로 인한, 자, 압력 차이보다, 자, 다시, 자, 표면 장력으로 인한 압력보다 크다? 아니요. 구형을 유지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평형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평형입니다. 평형. 자, 그래서 아까 첫 번째 단락 보세요. 첫 번째 단락. 첫 번째 단락에 수식이라고 적은 거 보여? 선생님이 수식이라고 적어놓은 거 있잖아. 그치? 나올 것 같아서 해놓은 거. 거기 볼까? 액체 방울에서 방울의 외부 압력과 내부 장력으로 인한 압력의 합이, 자, 내부 압력과 균형을 이룰 때 크기를 유지하겠죠. 그렇지? 이 방울을 그대로 유지하겠지. 계속. 그렇죠? 이 말이 균형입니다. 자, 이제 텍스트로 갈게요. 돌아갈게요. 자, 그 다음, 자, 실생활에서, 자, 라플라스식과 관련된 사례로 이제 나옵니다. 잉크젯 프린터. 자, 들 수 있다. 우리 학원에도 사실 있어요. 큰 복사기 프린트가 있고, 잉크젯 프린터가 있어요. 저거는 이제, 우리 복사기는 컬러는 안 되거든요. 컬러가 뭐 필요 있을까? 컬러가 안 되는데, 여러분 저기 엘리베이터 이렇게 타 보면 게시판 있잖아요. 게시판, 다른 데 다 컬러로 돼 있잖아요. 나만 흑백이거든?
그래서 사실, 유니크하고 이러고 있었는데, 자꾸 그게 거슬리는 거야. 다 칼라인데, 왜냐면 똑같이, 이 뭐라고 하니? 그, 칼라, 똑같이 이제 성적 딱 붙여놨는데, 대표적인 게 뭐냐면, 여기 위에 어디야? 호랑이 날라 있잖아요. 호랑이 날라 원장님하고 가끔 만나면 이제 얘기하면, 호랑이 날라 원장님은, 그냥 원장님 같아요. 외모나 이런 게 원장님 같아요. 이렇게 짧은 머리에, 뭐 하얀 바지에, 그래서, 근데 선생님은, 그 캐릭터가 그런 캐릭터는 아니잖아. 그래서, 칼라 멋집니다. 내가 그러거든? 그러던 차에, 고니가, 미술 영어 하고 있잖아. 아빠, 나 가끔 칼라 프린터가 있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한 거야. 고민하던 차에 얘가 이제 기름을 부은 거지. 그래서 샀거든요. 그래서 샀어. 지난달에. 한 달 살짝 안 됐네? 아직 한 번도 안 썼습니다. 고니도 와서 뽑질 않아요.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아무튼 사놨어 나중에 저희 게시할 때는 생 칼라로 한번. 자, 잉크젯 프린터예요. 자, 잉크젯 프린터에서는 분사 장치에 노즐을 통해 A통에 B, 그러니까 무조건 체크해야죠. 그리고 당연히 우리가 여기서부터는 뭐야? 기술과 관련된 거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기능 역할에 집중을 해야지. 그 기능 역할. 노즐을 통해서 자, 잉크가 자, 분사됩니다. 그래서 14번에 5번이에요. 잉크젯 프린터에서는 노즐은 잉크를 분사하는 거지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런 얘기 자체가 없습니다. 이해가죠? 기능 역할에서 우리가 날아가는 거죠. 이때 분사된 잉크는 공기 중에서 방울의 형태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얘가 방울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방울의 형태가 되고 종이에 도달하고 라플라스식에서 알 수 있듯이 이때 구형의 잉크방울에서도 자, 나왔죠? 내부 압력은 자, 외부 압력보다 자, 높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 그래서 관계니까 선생님이 그렇게 부등호 표시해놨습니다. 자, 5번째 단락. 구형의 잉크방울이 형성되는 것만으로 자, 인쇄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부정문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별표라고 쳐놨고요. 잉크방울이 노즐에서 나와서 목표 지점에 얼마나 안정적으로 도착하는지의 정도, 이것을 자, 자, 오네소르게수. 그래서 그냥 왼쪽에다 귀찮게 그냥 오르네라고 그냥 대충 적어놨는데, 자, 오르네수의 잉크의 점도, 표면 장력, 자, 그다음에 밀도, 자, 그다음에 노즐 지름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자, 딱 보니까 관계 보이죠? 그죠? 관계 보일 거예요. 그래서 밑에 점도란 자, 개념 나옵니다. 끈적거림이고요. 자, 그래서 점도가 클수록 점도란 자, 그래서 거기 다시 끈적거림의 정도를 말하며 액체가 끈적끈적할수록 점도가 크다. 자, 오르네수는 점도가 클수록 크고 그다음에 표면 장력, 밀도, 지름 이 세 값의 곱이 클수록 작다. 반비례. 자, 이거 선생님이 어디다가 적어놨겠니? 이거 뒤에다 적어놨었어요. 16번 문제. 거기 밑에다 적어놨습니다. 선생님이 거기 나오는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쭉 내려갈게요. 자, 따라서 이러한 요인들을 알맞게 조절함으로써 안정적인 인쇄가 가능한데, 그래서 우선 오른쪽에는 가볍게 놨죠. 점도 비례, 그 다음에 나머지 반비례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그렇죠? 빨리 찾아갈 수 있게. 일반적으로 자, 오르네수의 범위가 0.1에서 1.0 사이, 이거 무조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밑줄 딱 쳐놨어요. 그냥 넘어가느냐 넘지 않느냐기 때문에 밑줄만 쳐놨어요. 안정적인 인쇄가 가능합니다. 가령 자, 얘가 나오네요. 자, 점도가 커서 자, 오르네수가 이 범위보다 크면 안 좋아요. 됐죠? 자, 이렇게 읽었고, 자, 이와 반대의 경우 자, 원치 않는 오염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마무리. 자, 그럼 16번 한번 가봅시다. 자, 잉크젯 프린터와 잉크를 구입한 직후 시험 삼아서 자, 쓸데없이 문서 한 장을 인쇄했을 때 빨간 잉크와 파란 잉크 모두 자, 안정적으로 출력됐습니다. 그럼 안정적으로 출력됐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0.1에서 1.0 사이에 있다는 얘기야. 그렇지?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자, 된 겁니다. 자, 그 다음 2달이 지난 후에 그냥 끊었어요. 자, 다시 문서를 인쇄하니까 빨간색 잉크가 안 나오네요.
빨간색 잉크가 안 나옵니다. 자, 그럼 당연히 범위를 넘어섰으니까 안 나왔겠죠. 그죠? 우리가 마지막 단락에서 봤죠? 안 나왔으면서 왼쪽에 P라고 해놨어요. 자, 확인해 보니까 빨간색 잉크가 구입했을 때 더 끈적끈적 뭐가 올라갔어? 점도가 올라갔어. 자, 그럼 점도하고 오른의 수는 비례한다 그랬지, 그지? 자, 밑에다 적어놨죠. 그쵸? 점도와 오른의 수는 자 비례합니다. 비례. 그러니까 점도가 높아졌어요, 엄청나게. 자, 그래서 뭐 했어? 점도 낮춰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S, 바로 첨가제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끈적거림의 정도를 조절해서 다시 인쇄했습니다. 이 시점에 파란색 잉크는 차이가 없었어. 그러니까 얘는 좋아. 이해가죠? 얘는 손댈 필요 없어. 이후 3달이 지난 후에도 문서를 인쇄해 보았다. 자, 다 똑같다. 갑니다. 1번. 구입 당시의 빨간색 잉크의 오른의 수와 달리, 자, 구입 당시 파란색 잉크의 오른의 수는 대략 0.1에서 1.0. 자, 근데 뭐가 달리가 틀렸죠? 자, 왜냐면 빨간색, 파란색 다 잘 나왔다 그랬어. 안정적으로. 그럼 언제부터 문제가 생긴 거야? 2달이 지난 후 빨간색만 문제가 생긴 거야. 그렇죠? 자, 그래서 요것은 이게 맞는 거고요. 틀린 거고요. 달리가 틀린 거예요. 똑같아. 2번. 빨간색 잉크에 첨가제 넣었어요. 그렇죠? 바로 이제 S죠. 자, 인쇄가 문제없이 잘 이루어졌다면 첨가제를 넣어서 오른의 수가 더 작아졌겠죠. 그렇죠? 자, 오른의 수가 더 자, 왜냐면 비례라고 했잖아. 점도가 높아서 안 나왔네. 그래서 첨가제를 넣으면 점도가 낮아지잖아요. 그럼 오른의 수도 낮아지겠죠. 그렇지. 이렇게 이해했어야지. 자, 그 다음에 3번째. 파란색 잉크의 점도와 표면 장력은 유지한 채 밀도를 2배로 높이고, 자, 노즐의 자, 지름을 자, 반으로 줄인다면, 자, 잉크의 오른의 개수는 변하면 당연하죠. 왜? 밑에 봐봐. 밑에 숫자 적어봐. 표면 장력 밀도 노즐 지름의 곱과 온해가 반비례거든. 자, 그런데 뭐 어떻게 한대? 얘 보니까 저기 밀도 2배를 올렸어. 하나를 2배로 올렸어. 그리고 노즐의 지름 2분의 1로 줄였어. 그럼 1이잖아. 이해가죠? 2분의 1, 1이잖아. 그러니까 변함이 없죠. 정답은 3번. 아이, 깜짝이야, 씨. 깜짝. 3번 하는데 3번 올렸지. 빠바밤. 그쵸? 3번 했더니 빠바밤 3번 올렸어.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내 친구가 그랬었는데, 고등학교 때, 한 문제를 가지고 중간고사가 기말고사가 볼 텐데, 학년은 기억이 안 나. 막 고민하고 있는데 밖에서 크락션이 빵빵 2번 울렸대. 그래서 얘가 가만히 있다가 2번. 제가 모르니까 맞았어. 그런 적도 있어. 우연의 일치죠? 우연의 일치. 자, 그 다음 4번 볼게요. 구입 당시와 달리 2달이 지난 후 파란색 잉크의 그 오른의 수는 적정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2달 후에도 잘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5번. 구입 후 5달이 지났을 때 파란색 잉크가 구입할 당시의 밀도와 표면 장력은 변하지 않았는데 더 끈적거려. 뭐야? 점도야. 그치? 그럼 점도가 높아졌다는 얘기야. 그럼 파란색 위성 잉크 방울이 자, 생성되지 않겠죠. 그치?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따라서 우리가 좀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건, 자, 요런 것들. 밑에 있는 관계 있잖아요. 관계. 이 관계는 무조건 체크해줘야 한다는 거야. 알겠죠? 우리가 이거 거의 한 2년 연습하지 않았나요? 그죠? 2년 이상 우리가 좀 연습을 했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안 됐다면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다시 한번 시작하시면 돼요. 평소에 선생님이 얘기했던 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쭉 넘기셔서, 자, 이제 우리 거기 갈게요. 한 장 넘겨보시면, 뭐지? 선생님 뭐 준비했어? 시지, 시. 자, 시 한번 볼게요, 시. 자, 쭉 아마 적어놓은 게 보일 거예요. 자세한 작품의 의미는 중요하지 않죠? 이건 이제 안 나올 거니까. 자, 먼저, 자, 22번. 자, 가다의 공통점이고요. 자, 이거 선생님이 어떻게 풀라 그랬지? 하나 단락을 읽고요. 그죠? 자, 기억하셔야 돼요. 가단락을 읽고 나서, 자, 그 다음에 내용선지와 형식선지를 구분하라 그랬지. 그렇지? 그래서 오른쪽 내용선지를 먼저 보면서 답이 아니고 지워나가라고 그랬을 거예요, 선생님이. 그리고 나서, 자, 뒤에가 맞으면 앞에 걸 확인하라 그랬죠.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자, 봐봐. 자, 특히 C나 이제 복합 문제에서, 가부터 다해. 자, 혹은 뭐 공통점이나, 자, 혹은, 자, 가에 대한 어떤 설명, 혹은 다른 말로 이제 표현상의 특징, 자, 이런 걸 이제 물어보게 되면, 자, 선지를 어떻게 바꾸라 그랬습니까? 자, 선지는, 자, 앞에는 뭐가 나오냐면, 앞에는, 자, 개념어가 나오죠. 자, 앞에는 개념어가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뒤에는 우리가 내용 선지와 형식 나누라고 그랬어요. 나눠야죠. 자, 나눠서, 자, 어떻게 합니까? 자, 얘를 1번 잡고요. 자, 그 다음에 오답을 지워야죠. 그렇죠? 그쵸? 이걸로 판단 내리신 다음에, 자, 여기에서 정답을 고르시면 됩니다. 이래야 빨라요. 그래서 본인이, 자, 풀었던 거 한번 복귀 한번 해봐. 그래서 쌤하고 같이 끌고 갈 테니까. 자, 보자. 자, 그리고 24번 한번 보니까, 24번은 자, 보기입니다. 자, 그래서 보기 하나 읽어보죠. 가나니까. 자, 보기. 자, 자연은 교감과 관찰의 대상으로 화자가 자신의 생각을 펼쳐나가는 데 기여한답니다. 가에서, 자, 자연은, 자, 뭐의 대상? 연민의 대상이고요. 자, 시는 자연과의 뭐? 교감. 그래서 화자의 삶에 대한 긍정적 전망을 스스로 물었다. 자, 그러면 성찰이 될 거고요. 자, 그리고 긍정적 전망을 찾는다는 얘기는, 자, 머릿속에 그럼 4가지가 떠올라야 돼. 긍정적 전망이니까 뭐가 나와야 돼? 자, 플러스 태도가, 자, 들어와야 돼. 그죠? 자, 기본적으로 긍정적 전망이니까 어떤 뭐 의지나 희망이나, 자, 그 다음에 생명력, 자, 그리고 지향, 자,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는 거야. 긍정이니까. 그치? 자, 이렇게 떠오르고, 자, 이제 들어갑니다. 자, 22번 봐봐. 가시 먼저 보자, 가시. 가를 봤으니까. 한 해의 꽃잎을 며칠 만에 활짝 피웠다 지은, 자, 벚꽃가로 따라가다가 미처 제 꽃 한 송이도 펼쳐들지 못하고 멈칫거리는 나무 발견했지요? 자, 거기 뭐 대비라고 적어놨는데, 자, 이것은 이제 강의하기 위해서 적어놓은 거예요, 대비는. 선생님이 밑줄 친 거는, 대상이야. 왜? 관찰의 대상이라고 그랬잖아. 그치? 그럼 머릿속에 뭐가 떠오르고 있어야 돼? 바로 연민과 교감, 그 다음에 긍정적 태도. 이 3가지가 머릿속에 있는 상황에서 읽어가야죠. 이게 만약에 머릿속에 자꾸 지워진다, 그러면 보기에 있는 내용에다 적어놓고 가셔도 괜찮아. 알겠지? 관찰, 연민, 교감, 긍정적 대상. 됐습니까? 이렇게 머리. 긍정적 전망. 자, 부끄러운지. 자, 그 나무 시멘트. 그러니까, 자, 나무가 부끄럽다고 느끼는 것은 사실은 내가 부끄러운 거예요. 스스로에게 묻고 이렇게 얘기했잖아. 성찰. 또 이것은 EBS 연계잖아. 자, 시멘트 개오로 한 구석으로 비틀린 뿌리 감춰놓고 숨어 있었고. 자, 밑으로 쭉 내려와봐. 물결 친 거 보이지? 안쓰러웠다. 그래서 연민이라고 적어놓은 거야. 보기에서 얘기했으니까 연민이라고. 자, 나도 길이 끝날 줄 쭉 얘기 나오고요. 그리고 성찰하죠. 왜? 내 인생을 돌아보잖아. 그치? 2달 전, 이렇게 2달 거리 제자리 찾지 못해서 얘기가 쭉 나오고. 자, 그 다음에 푸르른 잎새, 푸른. 자, V표 잡으면서 잎새 매달까요? 우리 알고 있잖아. 이런 거 생명력이라는 거. 그치? 그러면 생명력, 그치? 희망, 의지, 지향. 여기서는 뭐라 그랬지? 긍정적 전망이라 그랬잖아. 긍정적 전망. 긍정이구나만 체크해 놓으면 돼. 기대 희망이라고, 이거보다도 긍정적 전망. 그래서 마무리. 그치? 전체 마무리인 거야. 자, 그럼 연민의 대상을 살피고 성찰해서 긍정적 전망으로 끝. 이 시가 이게 전체죠. 그럼 22번 봐봐. 22번. 자, 통에 따라 뭐 하여 다 끊었습니다. 자, 1번의 오른쪽은 뭐예요? 형식선제예요. 그쵸? 오른쪽은 형식선제입니다. 자, 그럼 내용선제 보세요. 자, 2번에 보니까 대상의 변화. 자, 대상 나무잖아. 얘 하나도 안 변했어. 자, 2번 난리죠. 자, 3번. 슬프니? 끝까지? 애상은 어디서 나오는 거야? 이별에서 나오는 거야, 무조건. 자, 그럼 날려. 자, 그 다음에 4번에 보니까, 친밀감, 그럴 수 있다. 그치?
그치? 그거 뭐 연민을 느끼고 하는 거 보니까. 즉, 자, 그럼 친밀감 선생님 어떻게 알아요? 거리감이 아니면 친밀감이야. 알겠지? 기억해야 돼. 거리감이 아니면 친밀감이야. 근데 함께하고 싶어. 그럴 때 일체감이 되는 거야. 다시. 자, 친화 친밀의 기준은 거리감이 아니면 자, 친화 친밀이야. 근데 함께 살고 싶어. 그렇죠? 함께 놀고 싶어. 그러면 일체감으로 가는 거야. 알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친밀하면 맞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자, 이거 현실 비판 얘기야? 현실을 비판한다는 얘기, 이 현실은 뭘 얘기하는 거야? 부조리한 시대 현실 얘기하는 거지. 이시 부조리한 시대 현실 아니지. 그렇지? 날려. 자, 날리면, 자, 정답이 1번과 자, 4번으로 압축되는데, 자, 그럼 4번이 맞잖아. 4번이 맞으니까 앞에 봐. 왜? 여기 내용이 맞네? 칠판 봐. 맞네? 그럼 여기 봐야지. 이거 대화체니? 아니잖아. 정답 1번. 이해갑니까? 이렇게 푸니까 벌써 하나가 풀리잖아. 그러니까 내용으로서 오답을 지우고 그다음에 맞는 거 나오면 그때 개념을 확인해 보셔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다를 살펴볼 필요도 없이, 그렇지? 다 날라가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는 시간도 훨씬 더 절약되면서 빨리 풀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연습해야지. 그러니까 선생님이 가르쳐 준 거 다 나오는 거야 지금. 전부 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연습이 필요하다. 많은 연습이 필요한 거야. 자, 23번 넘어가고요. 24번 풀어야지 그러면. 자, 24번 보세요. 자, 가에서 나가 그 나무를 보고 자신의 방황, 삶을 떠올린다는 점에서 끊었죠? 그러면 나의 처지를 환기하는 거잖아. 환기는 떠오르다. 그렇죠? 불러일으키다. 그렇죠? 그러니까 1번은 맞는 거예요. 자, 3번 갑니다. 가의 화자는 자, 늑된 나무의 상처를 보고 연민, 맞죠? 안쓰러웠잖아요. 연민의 정서를 드러낸 것이건 이렇게 읽을 줄 알아야 돼. 이게 가나가 함께 있을 때 아이들이 많이 놓치거든. 그러니까 반드시 끊고 정서를 드러낸 것이군. 맞잖아. 그쵸? 자, 그 다음에 4번 봅니다. 자, 가의 화자는 나무에 대한 자신의 기대와 바람을, 그렇지, 맞죠? 이거 뭐야? 긍정적 전망이잖아. 그치? 자, 끊고 형상화했군. 아니야, 또 더 있네. 푸르른 잎새로, 맞죠? 긍정, 푸르른 잎새. 자, 잎새로 형상화한 거니? 네. 기대, 바람, 생명력, 희망 이런 거. 그지? 긍정. 자, 근데 5번 볼게요. 자, 가의 가난한 소지는 자, 여름 이후에 자, 저 나무를 향은 지향이야. 그지? 향한 화자의 기원이 담겼니? 네, 그럴 수 있죠. 맞습니까? 그렇지. 긍정적 전망. 자, 푸른 잎새 매달았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잖아. 그치? 자, 그래서 맞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나에서 답이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몇 번? 자, 기억, 니은 있을 겁니다. 26번 가야죠. 26번. 자, 기억, 니은 갑시다. 자, 기억은 여느 꽃나무들이 자, 성취로 빛나는 동안 그 나무는 자, 멈칫하고 있는 지체의 시간, 즉 마이너스니? 라고 묻습니다. 자, 그러니까 누가 마이너스야? 그 나무는 마이너스니? 그렇죠. 활짝 다 피었는데 얘는 아직 한 송이도 피지 못했어요. 그죠? 지체 시간 맞고요. 자, 니은 볼까요? 니은 2달 거리입니다. 니은은 화자가 그 나무에 꽃볼 성화가 타오르기 전까지 앞으로서 준비의 시간이야? 니은은 화자가 그 나무에 꽃볼 성화 타오르기까지 앞으로 소요되는 준비의 시간. 니은 한번 볼까요? 여기 2달 거리는 뭐야? 준비 시간이 아니잖아. 어떤 시간? 화자의 삶이 나오잖아. 방황의 시간이잖아. 그래서 니은은 방황의 시간이죠? 방황의 시간. 자, 그래서 정답은 2번. 자, 됐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자, 그거 한번, 27번 이따가 한 번 해봅시다. 자, 나까지. 자, 그 다음에 24번 보셔야죠. 24번에, 자, 5번째 줄 갑니다. 보기. 나에서 자연은 화자에게 관찰과 지각의 대상이래요. 위에는 교감이었잖아. 관찰과 지각. 자, 그래서 시는 일상의 사물이 된 자연에 대한 표면적 관찰을 넘어서 대상에 깃든 힘들의 작용, 역동. 그래서 새로운 지각, 지각이라는 건 뭐 하나지 뭐. 그냥 성찰 깨달은 거지, 그지? 자, 그럼 여기서 뭐만 머릿속에 잡아? 힘과 역동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 다 이제 긍정으로 가겠지. 힘과 역동. 이것만 머릿속에 잡고 가는 거예요. 김기택의
나무나무. 자, 볼게요. 대패로 깎아낸 자리마다 자, 무늬가 보입니다. 자, 희고 이런 거 부위표 쳤어야 돼, 사실은. 쌤이 이제 안 친 거야. 자, 희고 밝은 목질 사이를 지나가는 자, 어둡고 딱딱한 자, 나이테. 그 무늬가 나이테. 자, 겨울이 자, 겨울 뭐 시련이 지나갔던 자리. 뭐가 나이테가. 꽃과 잎으로 자유로이 드나들며 숨쉬던 모든 틈과 통로가 딱딱하게 자, 오므리고 한겨울 추위를 막아내던 자리. 그렇지? 막아냈으니까 긍정. 두꺼운 껍질도 끝내 견디지 못하고 거칠게 갈라졌던 자, 자리, 시련의 자리. 뿌리가 빨아들인 많은 자양들은 물판 속에서 호흡과 움직임을 멈추고 나무 밖에 거대한 힘에 자, 귀 기울였으리라. 이거 노력하는 거지? 그러니까 플러스. 추위의 난폭한 힘. 자, 거세다잖아요. 그러니까 부정. 그러니까 힘에 대한 얘기죠. 기어코 껍질을 뚫고 들어가. 역동이죠. 힘과 역동. 자, 수액 깊이 맺혀서 스며들었으리라. 실현이죠. 수액을 찾아 들어왔던 또 햇빛과 공기들은 그 자리에서 자, 겨우내 얼었다가 실현이었다가 결국 후각적, 그 다음에 시각적 진한 빛으로 익어갔을 거야. 자, 긍정. 자, 해마다 얼마나 많은 잎과 꽃들이 이 무늬, 나이테를 거쳐서 봄에 이르렀을까. 긍정으로 보는 거죠. 자, 문틈인지도 직각의 모서리인지도 모르고 지느러미처럼 빠르고 날렵한 무늬들은 자, 뭐 빠르고 날렵하대. 역동. 그렇지. 자, 바로 가구들 위를 자, 흘러 다니고 있다. 뭐 역동성 이런 거. 그지? 이렇게 보시면 돼요. 힘과 역동을 중심으로 읽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떡하니? 자, 23번 봅니다. 자, 자리 일이라 발음이 안 되는구만. 시련을 자, 견뎌내려 했던 나무의 시간과 경험이 갈라진 자국으로 남아있다는 인식이 담겨 있겠군. 그거 당연하죠. 이거는 우리가 맥락을 통해서 충분히 볼 수 있어요. 스며들었을 거야. 그지? 자, 스며드는 거 뭐죠? 난폭한 힘이 스며드는 거야. 나무의 내부로 들어온 모진 기운. 그렇죠. 그렇죠? 시련이죠. 자, 3번에 익어갔으리라 긍정으로 표현했습니다. 쌤이. 그렇죠? 바깥의 힘은 매운 추위를 지나 독한 향기라는 부정 아니죠. 정답 3번. 그죠? 긍부만 잡아도 충분했다. 자, 시어 의미는 긍부만 잡으라 그랬지. 그지? 그래도 큰 분이 없어. 나머지, 자, 넘어갑니다. 24번 볼게요. 24번. 24번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동그라미 2번 한번 볼게요. 나에서 목질과 나이테로 이루어진 무늬는 대패로 깎아 만든 가구의 문양이라는 점에서 화자가 일상의 사물이 된, 자, 일상의 사물, 가구가 된, 즉, 나이테를 보고 표면을 관찰.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이네요. 나의 화자는 겨울을 겪은 후 나무가 맞이한 결국 긍정적인 것을 푸르고 지난 뒤. 맞죠? 이게 봄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긍정이니 그걸 묻는 거예요. 맞아요. 저는 5번이죠. 자, 나의 귀 기울임은 난폭한 힘과 맞선 거대한 힘을 향한, 거대한 힘 찾아봐. 자, 나의 귀 기울임 볼게요. 나무 밖에 거대한 힘에 자, 귀 기울였으리라. 자, 난폭한 힘과 맞선 거대한 힘. 맞선 얘기 없잖아요. 그렇죠? 거기 그 텍스트에 보면 난폭한 힘이 있고 거대한 힘이 있어요. 나무가 거대한 힘이 귀 기울였을 거야. 자, 그래서 난폭한 힘과 맞선 거대한 힘. 자, 근거가 없지. 전혀 없죠. 맞서 싸웠다 이런 얘기 없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정답 5번입니다. 자, 그리고 자, 디글리을. 자, 26번 볼게요. 26번 우리가 안 해도 되겠네. 자, 이건 풀었으니까. 자, 다 갑니다. 다. 자, 정주영의 노인과 꽃. 자, 딱 제목 자체에서 그냥 노인도 긍정이고 꽃도 긍정 아니겠니? 그지? 보이잖아. 그지? 노인, 꽃 다 긍정이겠지. 노인이 꽃나무를, 자, 밑줄 친 것만 볼게요. 자, 심은 이유는 무슨 보람 때문일까? 밑에 줄.
손수 공들이신 가지에 붉고 빛나는 꽃이 맺으리라고 생각하오니 자 희고 자 꽃답습니다. 누가? 노인네가. 그치? 당신이 이런 얘기죠. 나이 자 이순을 넘어서 오히려 자 다른 색을 기르는 사람도 있지만 실로 누추하기 그지없는 일입니다. 빛깔로 취할 수 있음은 빛이 어느 빛이었을지 자 청춘에 맡길 것일지도 모르겠으나 좀 어려울 수 있어. 쇠년은 이제 나이 들어서 노쇠한 나이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 대비라고 해놨죠. 오로지 자 꽃을 사랑하심을 배우니 거룩하게도 참 정정하십니다. 그러니까 노인이 꽃을 사랑하니까 정정하십니다. 자 그런 얘기. 봄비를 맞으시며 심으신 것이 언제나 바람과 햇빛이 더워오면 고운 꽃봉오리가 촛불 켜 뜻 이런 거 다 비유 체크하라 그랬었고 헛되이 지나지 않은 것이옵니다. 노인의 고담한 그늘에 자 어린 자손이 자 뭐 히히하며 웃으며 꽃이 피고 나무와 벌이 날며 닝닝 거린다는 것은 자 연연과 즉 남은 해와 해고를 장식하기에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늘은 이제 노인이 만든 거예요. 그지? 꽃이나 이런 것들로. 자, 긍정이겠죠. 해마다 꽃은 한 꽃이지만 똑같은 꽃이지만 사람은 해마다 다릅니다. 만일 노인이 100세 후에 죽고 이런 의미라고 보면 되겠지. 뭐 창호가 닫히고 뜰 앞에 손수 심으신 꽃이 필 때 우리는 거기서 슬퍼하겠습니다. 그 꽃을 어찌 즐길 수 있겠습니까? 자, 진실로 슬퍼할 자는 자, 청춘이고요. 노년의 것이 아닐까 합니다. 밑에 줄. 괴로움으로 수놓은 청춘의 웃옷을 벗은 뒤에 뒤에 오는 청수하고 고고하고 자 유한하고 완강하기가 학과 같은 노년. 그러니까 다 예찬. 됐죠? 즉 꽃을 든 노인. 됐습니까? 이렇게 예찬. 자, 그러면 자 25번. 자, 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25번과 27번 풀고 마무리할게요. 자, 1번. 등이 곱고 숨이 차는 어려움 속에서도 노인이 공들여 꽃을 가꾼다는 점에서 보니 긍정. 나이를 먹고도 누추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노인은 오로지 꽃을 사랑한다는 점에서 좋아. 자, 직접 심은 꽃나무에 맺힐 꽃봉오리를 자, 노인이 보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자, 뭐 좋아. 꽃이 난만하면 우리는 그 꽃을 보며 즐기겠지만 노인은 슬퍼? 아니죠. 저기 마지막 단락 보세요. 슬퍼할 자는 청춘이요 노년의 것이 아닐까 합니다. 그렇죠? 슬픔 누가 슬퍼하는 거야? 그렇지. 청춘이 슬퍼하는 거야. 그치? 자, 그렇기 때문에 거기 오른쪽에 뭐라고 썼어? 엑스파트라고 적어놨지.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수필에서도 마찬가지. 자, 거기에 어떤 감정과 관련된 거 똑같이 슬퍼할 자는 물결 쳤고요. 노년의 것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X 딱 쳐놓은 거예요. 여기에 관련된 게 그대로 출제됐죠. 그렇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시험지 있다면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내가 이거를 제대로 표시했는가, 자 놓쳤는가를 복기하는 과정인 거예요. 알겠지? 이거 6월을 푸는 이유는 복기하는 과정이에요. 뭔가를 놓쳤는가. 자 5번 보니까 노년이 고고한 학과 같은 덕을 지닌 시기라는 점에서 1번부터 5번까지는 순서라 그랬습니다. 자 노인은 좋아. 자 마무리됐습니다. 결국 뭐 바꿔치기나 그러니까 긍부 바꿔치기든 뭐 A not B든 이렇게밖에 안 나오니까. 자, 그 다음에 27번 볼게요. 자, A의 그늘과 자, B의 그늘. A. 늦된 나무가 몸을 감추려는. 그렇죠? 왜? 그늘 속에서 이렇게 몸을 감췄다. 자, B는 노인의 생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이유. 그렇지. 왜? 그늘에서 아이들이 뛰놀고 뭐 이런 얘기 하잖아. 그치? 그래서 거기 보니까, 그렇지. 연연과 해골. 해골이 뭐예요? 그냥 죽음이죠. 죽음을 장식하기에 참 좋다. 2번. 자, A는 늦된 나무 주변의 나무들이 만들어진, 자, 요거는 맞습니다. 그죠? 요거는 맞는데, 자, 뒤에 뭐예요? B는 노인에 의해, 자, 이루어진 경우. 맞죠? 노인이 만든 거예요. 그 그늘. 노인의 그늘에. 1번이 정확하게 틀린 건 뭐냐면, 몸을 감추려는 그늘이 아니죠. 됐죠? 감춰진 거죠. 왜냐면, 저기 보니까, 앞줄, 아름들이 그늘 속에 숨어 있는 거예요. 앞줄에 아름들이 그늘. 그러니까
이 나무 앞에 뭐가 있는 거야? 다른 나무들이 있어서 그늘이 생긴 거지. 됐죠? 얘가 감추는 게 아니죠. 그래서 정답은 우리가 2번 정도 보시면 자 되겠습니다. 나머지 그냥 살펴보시면 될 거예요. 잠깐 쉴게요. 자 다음 주에도 자 2질문 하겠습니다.